네, 안녕하세요. 2022년 3월 10일 장 마감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2.21% 상승을 했고요. 개인 매도, 외국인 매도, 기관. 근데 금융투자만 매수했죠. 이 금융투자는 사실 약간 단기적인 성향인 수급 주체라서 뭐 아직 안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2.21%나 올라줬어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2.18%가 올랐고요. 개인 매도, 외국인은 56억 매도. 그 다음에 기관은 역시 금융투자만 조금 매수를 했죠.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코스피부터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코스피 차트는 전일장 막 큰 하락에서 오늘 갭상승을 하면서 2.21% 정도 올라줬는데 어저께 나스닥이 3% 이상을 상승을 하고 유럽 뭐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6% 이상을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한 2.21% 정도 상승을 해줬어요. 독일 차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볼게요. 독일 닥스 이렇게 돼 있네. 독일 차트 같은 걸 보게 되면 최근에 하락폭이 컸어요. 여기서 급 반등이 나온 정도고요. 종가가 얼마야? 7.92%로 어저께 종가를 마감을 했었네요. 자, 좀 이따가 오늘 독일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아무튼 코스피는 그렇고요. 코스닥 같은 그래서 이제 5일선을 회복을 했어요. 근데 아직 21선 밑에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회복을 했고요. 20선이랑 5일선이랑 거의 붙어 있는 수준이죠. 그래서 3바닥 그리고 또 4바닥 가는 거야? 다중바닥 잡는 거야? 막 이런 상황이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장 유가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하락했죠. 10% 넘게 하락을 하면서 유럽장 그리고 나스닥 미국장이 큰 폭의 상승을 줬었어요. 근데 오늘 다시 살짝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죠. 오늘은 0.95% 상승을 하고 있어요. WTI는 자, 천연가스 가격 한번 볼까요? 일봉으로 보게 되면 뭐 미리 한 3일 정도 빠졌고 오늘 다시 이렇게 상승 추세선에서 더 밀리지 않고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요. 지켜준다고 얘기하니까 좀 그렇다. 뭐 하여튼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런던 가스오일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밑골이 쫙 단 다음에 개파락으로 쭉 떨어졌죠. 자, 주요 주가 지수를 볼게요. 지금 유럽장을 보게 되면 영국은 3.27% 마이너스, 독일은 그리고 영국은 1.46%, 프랑스는 3.22%. 어저께 상승폭에서 다시 조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걸 차트로 보게 되면 이런 식이죠. 바닥을 잡고 아까 차트 보셨죠? 아까 그 영웅문에서 봤는데 지금 이거는 인베스팅으로 보게 되면 바닥을 이렇게 이틀 동안 잡고 갭상승으로 올라간 후에 오늘 하락폭이 어저께 상승폭이 커서 그렇지 오늘 하락폭도 사실은 꽤 큰 편이죠. 이거에 대한 설명은 좀 이따 다시 할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영국 지수예요. 영국 지수도 오늘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원자재 가격 한번 보고 가야죠. 크루드 오일이 지금 크루드 오일은 얼마냐? 111.06불이네요. 이 5분봉으로 볼까요? 112.94불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약간 좀 지연이 되더라고요.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석탄 가격은 조금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다른 원자재 가격 내려가는 것도 있는데 자, 요게를 보게 되면 WTI랑 브렌트유는 다시 반등을 좀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럽 가스 선물이나 영국 가스 오일은 또 좀 하락이 좀 깊네요. 어저께 요걸 보게 되면 런던 가스 오일 지금 이 상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원자재들도 한번 볼까요? 금값은 다시 반등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도 막 크게 오르거나 뭐 크게 내리는 그런 정도는 아니네요. 오렌지 주스 같은 걸 볼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리고 알루미늄 가격은 많이 올랐다가 조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자, 니켈 가격은 지금 멈춰 있죠. 예, 런던 거래소에서 정지를 시켜놨죠. 하도 오르다 보니까.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예, 여기 24,000불에서 48,000불까지. 이게 언제야? 2월 말
달러에서 2배가 올랐죠. 지금 한 보름 정도 지났는데, 자, 어저께 미국장이 상승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렇게 보게 되면 젤렌스키가 푸틴이 요구하는 영토 문제에 대해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젤렌스키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패를 딱 제시를 해줬어요. 자, ABC 방송 인터뷰에서 보게 되면 이런 게 나오죠.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 등 영토 문제를 두고 협상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토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보면 나토 가입의 경우 나토가 러시아와의 갈등과 모순을 두려워하며 우크라이나를 가입시킬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로는 흥미를 잃었다. 이걸 왜 이제 깨달았을까요? 러시아가 그걸 용인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무리하게 나토 가입을 추진했던 걸까요? 이게 우리나라 언론에서 잘 안 나오는데 외국 언론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우크라이나가 무리하게 나토 가입을 추진을 했다.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왠지 모르게 그 내용을 잘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에 대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요게 이제 그 젤렌스키가 낸 패고요. 자, 이제 푸틴. 요거는 미국이 낸 패를 또 얘기를 해드려요. 미국이 낸 패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철군하면 제재를 좀 멈추겠다. 무조건 철군해라.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뭐 좀 힘 좀 보태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러시아에서 이제 러시아의 차례가 왔죠. 푸틴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푸틴은 지금 세계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중국마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국이 우크라이나한테 뭘 보냈다 이런 건 뭐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 보면 미국의 유명 경제학가인 예일대 잭슨 국제문제연구소 선임 연구원 이렇게 한 무슨 스티브 로치가 CNBC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지금 당장 중국이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평화협정을 중재하는 것. 시진핑만이 푸틴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 세계의 유일한 한 명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중국은 카드를 쥐고 있으며 이 기회를 활용하는 것은 시 주석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진핑이랑 푸틴 모두에게 이렇게 너네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거야라고 되게 달콤한 시진핑한테는 달콤할 수 있고요. 푸틴에게는 출구를 제시해 줬어요. 너 이쪽으로 나가. 이게 네가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영상을 찍는데 미국장이 시작을 해서요. 나스닥도 1.33% 하락을 하고 있고요. 자, 환율 한번 볼게요. 환율은 1227원으로 어저께보다는 오른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 기사 또 볼게요. 시진핑, 프랑스, 독일과 회담, 외교 협상 지지, 중재 의사는 별로라고 되어 있는데 전 이 헤드라인이 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걸로 중재 의사는 별로라고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요 기사를 읽어보게 되면 우리는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가 매우 우려스럽다. 중국은 유럽 대륙에 다시 화염이 피우는 걸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러면서 각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이 존중돼야 되고 뭐 이렇게 쭉쭉쭉쭉 하고 각국의 합리적 안보 우려도 중시돼야 한다고 러시아를 두둔하는 모순된 발언을 했다. 주권과 영토 보전이 존중돼야 되는 거는 우크라이나도 포함되고 또 각국의 합리적 안보 우려도 중시돼야 된다. 이건 모두에게 다 포함이 되는데 일단 뭐 나토가 자꾸 오른쪽으로 동진을 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안보에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는 쭉 해왔고요. 중국은 프랑스와 독일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중재하기 위해 하는 모든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유럽과 소통하고 중국이 당사국의 요구에 근거해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겠다라고 되게 의례적인 말을 남기긴 했는데 중국도 이제 눈치를 봐야겠죠. 이게 내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얻을 걸 제일 많이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요걸 보게 되면 신채권왕 건들락. 올해 미 인플레이션 10%까지 오를 듯 사상 최대죠.
뭐 이 사람은 뭐 연준 의원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의견을 볼 수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연준이 공격적으로 긴축에 나서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올해 CPI가 10%까지 오르고 올해 말에 7.5%로 끝이 날 것. 이런 얘기를 언제 했느냐? 예, 오늘 새벽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볼게요.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죠. 그러면 이제 원유 가격이 막 오르고 막 그러니까 러시아에 그걸 또 제재한다고 했잖아요. 그 기사를 보여드릴게요. 자, 미 하원은 러시아산 원유 금수 법안을 처리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에 이 얘기가 나오면서 지수가 조금 조정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러시아산의 미국의 원유의 미국 수입을 금지한다.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가겠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미국이 지금 각 다른 산유국들에게 뭐 협상을 하거나 압박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 기사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요걸 보게 되면 몇 시간 새 사그라든 증산 불씨.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제재가 풀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협상을 하게 되면 뭐 이런 것 때문에 유가가 하락을 했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 합의에도 여기 그림이 밑에 있더라고요. 이걸 보게 되면 사우디랑 아랍에미레이트는 예멘 반군 대응 문제에 관해 미국과 견해차가 있고, 사우디가 카슈크지를 암살했었잖아요. 근데 미국이랑 이때 약간 사이가 냉랭해졌었어요. 이라는 핵 합의치연에 따른 적기 생산 의문, 요 내용은 요 기사에 있고요.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는 미국 제재 등으로 시설 투자 및 생산 못한 지 수년, 트럼프한테 제재를 당했죠. 베네수엘라가 인프라가 많이 멈춰 있다는 얘기고요. 미국은 증산 개시에도 6개월 뒤에나 가능. 이건 약간 일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팬데믹 후 유가 하락,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셰일 업체가 다수 도산을 해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밑에 있는 기사는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기를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오펙이랑 오펙 플러스는 100달러 넘은 상황에서도 하루 40만 배럴 증산이라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며 추가 증산에 선을 그었다. 자, UAE는 오락가락하는 모습에서 드러나듯 오펙 회원국의 증산은 말처럼 쉽지 않다. 결정을 내리더라도 실제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당장 200만 배럴의 석유를 증산할 수는 있지만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 암살 사건 이후 미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자, 이란과 베네수엘라가 원유 공급을 늘려주길 기대하지만 이란 핵 합의가 지연되어 있고, 베네수엘라는 트럼프한테 개당한 게 있던 그 독재 국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나는 이것을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등 다른 독재 국가의 것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공화당 의원들 자체가 약간 방산업체랑 정유업체 이런 거에서 로비도 많이 받고 실제로 소유도 하고 있고 지분도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전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옥시덴탈 최고 경제는 노동력 부족과 공급망 문제로 당장 생산량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게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 돼 있죠. 셧다운이 되고 아직 얘네들이 재건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증산도 만만치 않다라는 이유로 다시 유가가 반등을 하고 있고, 유럽이랑 미국장이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요즘 변동성이 워낙 심해서 뭐 어떻게 될지는 저도 예상을 잘 못하겠어요. 다만 저는 일단 저가에 들어간 애들을 지금 쭉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그냥 그런 거고, 그 외에 다른 비중으로 뭐 수익을 내기도 하고 손실로 가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요런 예측을 보게 되면 200달러를 웃돌 수 있다는 예측도 살아있다. 그래서 브렌트유가 자, 중국과 인도가 지금의 수입량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브렌트유가 여름까지 240달러, 지금의 2배죠.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이런 거가 있고, 제일 무서운 게 인플레이션과 소비 감소에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이거 되게 무서운 거죠. 이게 가장 아마 세상이 제일 무서워하는 내용일 겁니다. 누군가는 좋겠지만 누군가는 되게 무서워하는 그런 내용일 거고요. 자, 요걸 보게 되면 이란 핵합의에서
합의니까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여기 국기를 보면 쭉 이렇게 몇 개 있네요. 여기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러시아 측 협상 대표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가 이란의 핵합의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서면 약속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틀어지게 됐다. 러시아로서는 당연히 이렇게 약간 딴지를 걸겠죠. 자기들이 가장 큰 무기가 일단 에너지니까요. 그러니까 독일은 또 은행 결제망 제재, 스위프트 제재의 확대를 막아섰죠. 이런 걸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에너지 관련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래서 독일의 입장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는 동맹에 균열을 내고 있다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고요. 당연히 독일은 러시아의 이 원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이걸 막게 되면 뭐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일단 요렇고요. 요 다음 기사를 보게 되면 근데 휴전합의가 결렬이 됐대요. 3월 10일 날 오늘 밤 11시쯤에 나온 뉴스인데요. 휴전합의가 결렬이 되면서 러시아는 요구 수용 때까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겠다. 이런 기사가 10시쯤에 나왔습니다. 오늘 밤. 자, 그 다음에 한국은행은 오늘 오후에 나온 기사인데요.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졌다. 자연스러운 거죠.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의 우려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처음서부터 얘기했던 게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 침체, 긴축 이런 것들이 올해를 관통하는 이슈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미국 소비자 물가가 7.9%, 40년 만에 최대폭이라고 10시 48분에 기사가 나왔네요. 아까 영상을 만들려고 준비하다가 이 기사를 보고선 이제 CPI가 높게 나오면 뭐 방법이 없어요. 또 긴축하고 그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또 이 전쟁 때문에 이런 부담이 더 가중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뉴스랑 시장을 관통한 이슈였고요. 또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또 프랑스랑 영국이랑 이런 증시, 그 다음에 미국은 또 살짝 반등을 주네요. 반등을 주면 다행인 거죠. 그래서 이 증시의 상황을 하루하루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뭐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일단 미국 FOMC가 끝나고 그 다음에 지금 관심 종목을 좀 추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슈는 어떻게 바뀔 건지. 이제 대선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대선이 끝나면서 앞으로 정책들이 막 나올 거라고요. 근데 이 전에 보면 이 전에 했던 그 대선주라든가 이런 정치 관련주들이 움직임이랑 최근이랑 너무 달랐었어요. 그래서 이때 못 갔던 애들이 이 정책주들이 그다음에 이 다음에 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그쪽 위주로 뭐 건설 쪽을 봐야 될지 아니면은 저번에도 말했지만 오펙과 오펙 플러스의 증산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저번에 얘기했던 설비 투자라던가 요런 걸 봐야 될지 뭐 오늘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저는 여전히 괜찮아요. 원자재주가 좀 내려갔다고 하지만 어저께 또 전일장 같은 경우에 저는 또 티플렉스로 또 수익을 또 꽤 많이 봐가지고 티플렉스가 이렇게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오른 종목들도 있고 사실은 이렇게 많이 떨어진 종목도 없어요. 한국석유가 아침에 조금 하락을 줬는데 다시 살려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싼 가격에서 잡으셔야지 위에서 잡은 분들은 오늘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리고 큰 추세를 이해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매매를 하려고 하면 이해도 못하고 매매를 하려고 하면 잘 될 리가 있나요? 불안함만 가중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공부도 해보고 앞으로의 추세 그리고 큰 틀을 이해를 하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설비 투자 쪽이라던가 정책주 이런 것들이 좀 보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